강력한 단속에도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개인정보는 어디서 흘러나간 건지 알 길이 없는데요. 인공지능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SNS죠.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216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꽤 큰데 이 부과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페이스북은 뭐 국내 많은 이용자들 있는데요. 예. 현재 문제인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2018년부터 2022년경까지 있었던 문제입니다. 예. 페이스북을 이용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프로파일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이용자들이 올린 포스팅에 대해서 뭐 좋아요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종교가 어떤 것인지 이제 회사가 파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이 같은 성별인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파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이제 불안감을 야기하는데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런 정보, 사상 신념에 관한 정보라든가 종교관에 관한 정보라든가 성생활에 관한 정보 이런 정보를 특별히 이제 민감성이 높은 정보라서 뭐 민감 정보라고 아예 별도 카테고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 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로 알리고 동의받고 하는 이제 절차가 요구가 되는데 그런 절차를 충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뭐 조사하고 그렇게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뭐 현재는 그런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민감 정보 외에도 개인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 정보의 맞춤형 활용이 편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그 메타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요소가 되지만 뭐 의료나 통신 이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는 개인 정보를 활용했을 때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 쓰이면 굉장히 불안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당연히 많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의료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제도는 마이데이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올해 작년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준비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료와 통신 영역부터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인데요. 내년 3월에 맞춰서 지금은 선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5개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을 해서 준비해서는 이제 내년 3월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실제로 의료 영역에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5개가 선정이 됐는데 5개 중에 3개가 의료 영역이고 하나는 통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행 뭐 이런 영역입니다. 의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복약 정보 이런 것들 이제 DUR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보통은 의료기관에는 이제 DUR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약을 먹는 당사자는 DUR 정보를 여태까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당사자가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고 그 약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새로운 약을 먹게 될 경우에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뭐 이런 거를 개개인이 알 수 있게 해주는 뭐 이제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병의원을 간 내역이 있는데 혹시나 외국 여행을 갔다가 문제 상황이 생겨서 거기에서 의료기관을 가게 될 경우에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나에 관한 의료 정보를 외국으로 보내고 또 영어로 이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과거에는 쉽지 않았던 서비스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개인 정보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가 관건이겠는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또 추가로 활용되면서 개인 정보를 좀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대응 방안들이 함께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이제 챗 GPT가 나온 지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변화를 했고요. 그렇죠. 이제 그 데이터 또 개인정보의 맥락에서는 현대 AI는 결국은 데이터 문제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쓸 건지 하는 게 너무나 큰 질문이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시대적인 프레임이 있었는데 예. 이제 빅데이터, AI 이런 시대가 오면서 훨씬 더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1대1로 뭐 동의를 받거나 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작년 8월에 정책 방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고 그 이후로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형태의 뭐 가이드라인 안내서 또 예. 법제도를 어떤 식으로 변모를 할 건지 뭐 그런 고민을 올해 이제 구체적인 그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구체적인 안내서들을 내놓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안내서라는 게 일종의 기준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개만 예. 이제 예시처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환경에 놓여 있는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쓰는 것인데요. 스크래핑이라고 부르는데 예. 인터넷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대규모로 스크래핑해서 학습 데이터로 쓰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긁어 모은다. 예, 긁어 모으는 것이죠. 이제 실제로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는데 그렇게 수집을 해도 되는지 또 그렇게 수집했을 때 거꾸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하지는 않는지 이제 이런 사안들을 정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AI 학습용으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써도 좋습니다. 다만 그럴 때 이러이런 안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안내서를 지난 7월 달에 냈고요. 또 그에 앞서서 지난 2월 달에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이제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하고 구분되는 건데 과거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좀 틀이 잡혀져 있는 정형 데이터가 많았는데 지금 AI 시대에 와서는 텍스트 데이터, 문장이 쭉 이어져 있는 데이터 또는 영상 데이터, 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또 이제 음성, 보이스 데이터 이래서 과거에는 안 쓰이던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 영역에 감형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안내서를 이제 지난 2월 달에 냈고 지난달에는 또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배달 로봇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의 이동형 영상 정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의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이런 안내서를 냈고요. 앞으로도 뭐 합성 데이터라든가 이런 새로운 데이터 영역에 관한 안내서를 연말까지 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데이터 수집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용자의 데이터가 곧 개인 정보기도 한데 이만큼 개인 정보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는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하는 일의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는 새로운 기업들 또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혁신 활동을 하고 그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그 혁신의 과실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예.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AI 서비스를 내놓을 때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해하거나 불확실성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제 그런 그에 관한 고민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사전 적정성 검토제라고 하는 걸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기업 입장에서 이게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 예.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경우에 아예 저희 위원회에 와서 상담을 받고 일종의 컨설팅을 이제 받는 거고요. 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법을 고민을 하고 이러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이러이런 안전장치가
전제가 되면 예. 이건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면 될 겁니다.라는 그런 걸 마련하는 제도가 사전 적정성 검토제입니다. 이제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포함을 해서 뭐 규제 샌드박스 또 개인정보 안심구역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저희가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묶어서 기업들이 그중에 어떤 장치를 이용을 하면 실제 기업 구체적인 개별 서비스에 도움될지 알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예. 아예 잘 모르겠으면 저희 위원장실에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원스톱 창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원스톱 창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 이제 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지 파악을 하면 저희가 그 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장치가 이 기업 이 서비스에 적절할지 저희가 이제 답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장치를 마련을 했고 그걸 통해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면 훨씬 어려운데 그렇죠. 오히려 고민하고 있을 때 고민을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장치들을 이제 마련을 신생 하고 기업들 있어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겠어요. 예, 그래서 모르겠으면 그냥 저희 위원장실로 연락 주세요. 이제 그런 겁니다. 열려 있군요. 예. 국제적 차원에서의 규범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도 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소비자들 개인의 개인 정보가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글로벌 국제적 차원으로 많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미 국제사회에서 AI 안전성에 관련된 그 논의가 철저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AI 안전성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이제 이 영역은 AI 맥락도 그렇고 개인정보 영역도 그렇고 글로벌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정보 영역은 이미 한 4, 50년 전부터 글로벌한 이제 협의체가 있어서 국제 규범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이미 인식이 되고 있고요. 예. 현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서양, 뭐 미국이나 유럽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국제 무대에서는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지 하는 것들이 근래에는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달에 제가 글로벌 프라이버시 이제 어셈블리라고 GPA라고 이니셜로 불리우는 국제 협의체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 당연하게도 AI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논의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공개된 개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라든가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지라든가 이제 그런 저희 위원회가 지금까지 고민한 것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했는데 너무나 반응이 뜨거웠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좀 대안을 찾아보자. 근데 한국이 이렇게 굉장히 선도적인 고민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았고요. 마침 이제 내년 이 GPA 행사 총회, 글로벌 총회는 서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 대표단들이 저희한테 직접 와서 문의를 하고 한국이 어떤 고민을 하고 그 개별 국가들 입장에선 그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 굉장히 유용한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표명을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 뭐 AI, 데이터, 개인정보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이 정말 글로벌한 논의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끝까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